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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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이제 화학원 우리 본론 이제 들어갈 거죠? 자, 10만원 박선생의 다 같이 케미스트리 1. 예, 화학의 언어. 예, 화학의 언어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학의 언어. 예, 말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을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가면 조금 어려워요. 문제풀이 하면 아우 더 어려워요. 수능. 예, 완전 개어려워요. 침까지 튀었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근데 신바람 박선생과 함께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봅시다. 일단 개념 자체는 많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편하게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요. 첫 번째 선생님하고 같이 무엇을 볼 거냐면요. 인류 문명의 발전과 화학입니다. 벌써 제목부터 어때? 딱 느낌 오죠? 인류 문명의 발전과 화학이래. 화학은 인류 문명 발전에 기여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들 중에서 무엇이 제일 잘났다? 그렇지, 케미스트리, 화학이 제일 잘났다.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들보단 선생님이 화학을 더 많이 알아요. 맞죠? 자, 그러면 누가 제일 잘났다는 얘기야? 그렇지. 조금 더. 그렇지. 천재미남 박영철이 제일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천재미남 박영철이라고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천재미남 박영철이 제일 잘났어.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완전 쉽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볼 건 뜨거! 예, 불입니다. 불. 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뭐 이글이글 열매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인터넷 강의니까 잡소리 빼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 원시인들은 불을 만들지 몰라요. 그쵸? 물론 선생님도 어릴 때 그런 상상했어요. 쫙 하면서 불이 쫙 나고. 그쵸? 이글이글 열매. 이글이글 열매 얘기 안 하기로 했죠? 네, 여기까지. 자, 발견을 했을 때 맨 처음엔 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발견했을 거라고. 그럼 우리가 추측할 때 번개나 화산 폭발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됐을 거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연히 발생한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을 거야. 맞죠? 원시인들이 야, 불 피우자. 그게 아니라 저기 불이다. 신이 노하셨나 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우연히 발생한 이 불을 어떻게 이용을 했을까? 일단요, 불은 뜨거워요. 그럼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따뜻해요. 몸이 녹습니다. 예, 난방에 이용했겠죠? 그리고 뜨거운 특징을 이용해서, 그죠? 그리고 빛나죠? 사자나 맹수들한테, 뒤질래? 예, 도망가죠? 예, 짐승으로부터의 보호도 됐고요. 발다른 건 조명으로의 역할도 가능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번개가 쳤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짐승들이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못 도망갔어. 난 늦었어. 너 먼저 가. 그 불에 타 죽어요. 그러다가 원시인들이 딱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기는 탔으니까 안 먹었을까? 그 당시에는 배고픈 평등사였죠. 예, 먹습니다. 뭐 어떠냐, 어때? 꿀. 겁내 맛있어. 오케이. 많이 먹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고기를 많이 먹으면요, 여러 가지 병균 같은 것 때문에 병에 걸렸을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 불에 탄 고기를 먹었더니 병이 안 걸려. 왜? 병균들도 죽죠. 익힌 음식물이기 때문에. 예, 전염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을 했을 테고요.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많이 먹으니까. 단백질 섭취. 우리 몸 중에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근육? 네, 뇌입니다. 네, 머리를 쓰셔야죠. 뇌예요. 자, 즉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능. 그리고 마찬가지로 몸도 커지겠죠. 체격도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톡이나 도구 같은 것도 그냥 만든 것보다는 불에 걷더니 더 단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걸 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산불이 나서 옆에 보니까 빨간 물이 흘렀어. 빨간 물이 뭐지? 시간이 지나고서 만져보니까 굉장히 딱딱합니다. 뭐야? 광석이었죠. 그쵸? 센 물이 녹아나온 거였다고. 오케이. 드디어 광석을 득템하게 된다는 거야. 불에 의해서. 자, 그래서 청동기와 철기 문명의 계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불의 발견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청동기와 철기 시대를 넘어갑시다. 그쪽이 이제 본격적인 파트가 될 테니까요. 자, 보시면요. 일단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느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우리가 넘어갔죠?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로 넘어갔고요. 자, 여기 글씨가 좀 넘어갔는데 요 이용이라는 말이 이쪽입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갔어. 청동기는 무엇을 쓴 거야? 청동을 썼겠지. 청동은 구리와 주석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건 구리입니다. 구리를 이용했고요. 구리의 원소 기호는 Cu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원소기호를 적을 거야. 왜? 여러분들 원소기호가 익숙해져야 되거든. 그래서 원소기호를 계속 적을 테니까 반복되는 원소기호들은 외워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외울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철기시대,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즉, 무엇을 사용했어? 철. F2를 사용하게 됐죠. 이 내용이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밀려서 그래요. 자, 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청동기, 구리를 사용하고 철을 사용했답니다. 근데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금속이 뭘까? 지각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지각의 8대 구성원소. 지각을 봤을 땐 여러분들 산규, 알, 철, 카나, 칼마. 예, 산규, 알. 알루미늄이 가장 많아요. 근데 우리 지구는 지각은 굉장히 적고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때 핵을 구성하는 것 중에 대부분 철과 니켈이죠. 예, 철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금속도 철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주변을 봤을 때 지구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금속도 철입니다. 그런데 뭐부터 사용했답니까? 예, 구리부터 사용했대. 뭔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왜 구리부터 사용했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는 뭔가 철이나 구리를 빼내기 편한 것부터 사용했겠죠. 그렇죠? 일단 반응성을 보면요. 구리 같은 경우는 자연의 구리 자체로 있습니다. 하지만 철은 반응성이 좋아요. 반응성이 좋아서 여러분들 나중에 화학 2로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데 칼카나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순백금 금속 반응 요거를 외우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즉 철이라는 건요. 철이라는 건 반응성으로 따졌을 때 구리보다 더 반응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딴 놈이랑 잘 붙어 있어. 굉장히 불안한 놈이야. 그치? 어떻게 여러분들 일하는 융합과학 때 가장 안정한 원소는 철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은 철 쪽으로 간다. 이렇게 배우고 핵융합이 일어나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도 철이고 그쵸? 초인성 폭발 전에 그렇다고 배웠는데 일단 반응으로 따지면 철이라는 건 반응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흔히 철 같은 경우 물 묻으면 어때요? 녹슬죠? 산소랑 접하면서. 즉 철이라는 건 자연 상태의 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화철 상태로 산소와 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산소를 떼야 돼. 근데 산소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리를 사용하기 편했겠죠. 반응성이 철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근데 녹는 점 봅시다. 녹는 점을 봐도 구리가 더 빨리 녹아요. 우리는 녹아야지 일단 빼내고 녹아야지 얘를 어떻게 모양을 만들 거 아니야? 녹는 점을 봐도 철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재련이 쉬웠었냐? 예, 구리의 재련이 쉬웠었던 겁니다. 구리의 재련이 쉬우니까 당연히 구리를 먼저 사용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구리를 먼저 사용해서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철이 더 단단하다는 거죠. 철이 더 단단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리를 사용하다가 철을 사용하는 쪽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이 내용 보세요. 구리라는 거는 청동시대 때 주석과 구리를 합금해서 우리가 청동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썼고요. 청동은 단단하며 무기나 장식품에 이용됩니다. 근데 청동 무기보다 누가 강했다고? 그렇죠. 철기 무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철기 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철은요. 가열시 변형이 자유롭고요. 강도가 크고요. 그래서 농기구나 무기,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고 생활용품에도 많이 쓰게 됩니다. 즉, 개 많이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이용하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철은 어떻게 재련이 되느냐?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일단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야 합니다. 철광석은요. 아까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산소랑 붙어있는 상태. Fe2O3입니다. Fe2O3.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산소가 아닌 철이죠. 예, 철을 뽑아내야 됩니다. 철을. 자, 일단 이러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철이 나옵니다.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예,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용광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코크스와 철광석과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산소가 있다면 연소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연소 반응. 자, 일단요. 코크스, 탄소죠? 탄소가 불완전 연소됩니다. 탄소는 산소를 만나면 석회수를 뿌옇게 하는 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랬지? CO2. 근데 불완전 연소래. 완전 연소가 안 됐어. 그럼 뭐가 될까요? 일산화탄소. CO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을음 생기는 거. 그렇죠? CO가 됩니다. 이 반응을 얘기하면 탄소는 산소와 만났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반응식을 완결합시다. 여기 탄소 1개 있고 1개 있어요. 산소 2개 있는데 1개밖에 없죠. 그럼 이 반응은 우리가 완성하지 않은 거예요. 개수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왜? 물질을 썼으면 그 물질이 그대로 나와야지 없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쓰면 탄소 2개가요. 산소와 만나서 2개의 일산화탄소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우리는 불완전 연소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CO2가 돼야 되는데 CO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탄소는 연소에서 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랬지? 그렇지. 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은데 일산화탄소가 됐어. 그럼 뭐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겠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지금 현재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를 찾아 헤맵니다. 자, 산소야 어딨냐? 그러면서 얘도 건드려보고 이놈도 건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고 있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만만한 족밥 새끼를 건드리겠어?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짱을 건드리겠어? 그렇지. 족밥 새끼를 건드리겠지. 그렇죠? 얘가 봤을 때 이놈이 만만해 보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찾아 헤매다가 Fe2O3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Fe2O3에 있는 산소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Fe2O3에 있는 산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철강서 아까 얘기했죠? Fe2O3 요놈이 환원이란 말은 일단 지금 그냥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환원되어서 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반응식으로 또 나타내야겠죠? 결론적으로 Fe2O3가요. 누구를 만났다고? 일산화탄소를 만났다고. 일산화탄소.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Fe2를 만들었고, 일산화탄소는 뭐가 되기 위해서 있었던 거야?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되기 위해서 있었죠. CO2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응을 완결해야겠죠. Fe 여기 2개 있네. 그럼 여기 몇 개 돼야 돼요? 2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는 산소 1개만 있으면 CO2가 됩니다. 근데 산소가 3개나 있어. 그럼 일산화탄소 3개 있으면 되겠죠? 3개 있으면 산소 하나씩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3개의 CO2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반응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Fe2O3 플러스 3CO. 그랬더니 2Fe 3CO2가 만들어졌다. 이 반응식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반응식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철은 득템했습니다. 이제 얻었어요. 그럼 끝났죠? 근데 얘는 산소를 줄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집어넣냐 이거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연에 있는 철은 그냥 있을까? 누군가 그 위에 똥도 쌌을 테고, 그치? 비가 내리면 똥물이 돼서 또 스며들었을 거. 더러워. 그럼 똥이 묻은 철을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들어? 안 되죠. 그쵸? 그럼 불순물을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지각에서 가장 많은 게 아까 누구라 했어? 상규활철 카나칼마. 예.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쵸? 철은 처음에 흙에서 나왔는데 더러워요. 더러운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석회석, 탄산, 칼슘을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때 더러운 거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고요. 그놈들이 합쳐져서 이산화규소라는 거를 만든 상태로 붙어 있습니다. 자, 일단요, 석회석이 높은 온도에서 분해되어 일단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화칼슘이 됩니다. 이 과정 CaCO3가 가열돼서 CaO와 CO2를 내뱉는 과정이 되고요. 산화칼슘이 불순물 이산화규소 SiO2와 반응하여 슬래그를 생성한다. 자, 그러면 슬래그라는 건 우리가 반응식을 적으면요. CaO 플러스 SiO2와 반응한다 그랬죠? 이산화규소. 자, 요놈이 반응해서 뭐가 나오느냐? CaSiO3. 요렇게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개수 맞죠? 자, 이놈을 우리가 슬래그, 찌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깨끗하고 완전한 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쌤이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윈드!